네, 시크릿 머니 최민희 기자.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 중국 고섬이라고요. 제가 2달 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중국 업데이트, 고섬. 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참 중국 상장사도 꽤 많은데 네, 이 좀 현지 사정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르고 그렇죠. 거기 좀 제도하고 우리하고 또 네. 다르고 이것 언어도 때문에 좀 다르고, 공간도 소통이 좀 다르고. 잘 안 된다. 그렇죠. 네. 사실 좀 이렇게 중국 상장사들 전화를 하면 다 국제전화 보용을 해야 그렇죠. 되고 네. 좀 약간 좀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서 네, 네. 속상한 적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 요새 좀 중국 고섬이 아주 시끄럽죠. 네, 지금 사흘째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요. 거래 정지.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를 조금 이 소통 부재와 제도에 대한 그 인식이 미비해서 서로 이렇게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시작된 게 이제 지난 22일인데요. 그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그냥 주식이 상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로 꽂혀버렸습니다. 와. 왜 꽂혔나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니 자료를 찾아보니 싱가포르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 원주식. 예, 중국 고섬은 싱가포르에 원주식이 있고 한국에는 2차 상장으로 DR 형태로 2차 상장이 돼 있는데 그 2차 상장돼 있는 한국에서는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원주식은 거래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차가 좀 있으니까. 시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전날 싱가포르에서 중국 고섬 거기는 차이나 까오시안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 측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한 겁니다. 하루에 24%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의 그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거죠.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 얘기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회사 측에서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일단 주식을 좀 매매를 정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매매 정지를 싱가포르 거래소에 정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군요. 네. 이게 21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22일 아침부터 싱가포르 증시도 아침 9시에 장을 열리는데요. 아침 9시부터 이제 거래를 정지를 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싱가포르 거래소하고 이제 상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서는 아침 9시, 싱가포르 시간으로는 8시거든요. 8시에. 거래 정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증시에서는 DR이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개장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전날 급락 사유에 대한 조회 공시가 나갔고 매매 정지를 시키겠다, 요청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이 비니까 그 시간 동안 주식이 거래되면서 하한가로 급락을 해버린 거죠. 자, 조회 공시 아직 답변을 한 상태인가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네네. 이익은 뭐 상당히 좋고. 그렇죠. 네. 이익률이 뭐 상당히 높죠. 30%입니다. 이익률은 30%입니다. 영업이익률 30%. 네, 한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요. 1,0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고섬은. 요번에 매매 정지를 했던 이유와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제 밤에 8시 한 40분경에 공시를 했는데 언스트 형이라고 좀 세계적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자회사의 회계 감사를 하다 보니 은행 계좌 하나가 좀 잘못된 게 나타난 겁니다. 은행 잔고가 얼마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재무제표에서 써서 줬는데 그 잔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스트 형에서 이거는 내가 회계 감사를 못하겠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견 거절인 건데요. 거절을 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을 내지는 않았고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서로 이제 중국 고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 겁니다. 그런 얘기가 새 나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어제 밤에 공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공시를 하기 전이라도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회사에서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미리 좀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중국 고섬은 20일 아침부터 어제 이틀 내내 이틀 동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와중에 아무런 답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시를 할 테니 좀 기다려라. 자료가 중국에서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한국 투자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하한가 갔는데 분통 터지죠. 분통 터져서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게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얘기했듯이 예. 우리 투자를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 고점이 한국 거래소에서만 그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도 21일 저녁 때 거래 정지를 하겠다 요청을 하고 계속 똑같은 시간에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도 같이 공시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이틀 동안 내내 투자자들은 매매를 못했던 거죠. 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국 주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하고 이 소통하는 거에 능수능란하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부각된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렇죠. 그동안 네. 몇 개 사례가 더 있죠.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차이나 하오란이라고 그 이제 제지업체가 있는데요. 그렇죠. 2월 달에 이제 뭐 지연 공시, 사실상 지연 공시입니다. 지연 공시. 2대 주주인 홍공양 씨가 그 지분을 7.28%에서 4%대까지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오. 네. 그거를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꾸준히 매도를 한 겁니다. 원래 5% 이상의 지분을 그렇죠. 갖고 있는 주주는 1% 변동할 때마다 바로 5 거래일 내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몰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특별한 제재는 안 하고 그 2대 주주지만 이제 경영권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제재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식적으로 한국 증권가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을 중국 투자자들이나 중국 주주들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회사가 작년 11월에 그렇죠. 여기 유상증자 공시 하고선 딱 발표를 했는데 공시 안에 들어가 보니 유상증자 규모 미정, 유상증자 일시 미정, 추후 결정하겠음. 그러니까 이거 유상증자를 된 거죠?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뭐 한 간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때 또 막 난리가 치니까 결국은 또 며칠 안 있어서 유상증자 철회. 그래갖고 또 시끄럽고. 네. 또 그 앞서 연합과학이라는 회사는 또 여기 뭐 회계법인이 또 상패. 이런 문제 때문에 상폐가 될 뻔한 사건도 있었고. 직전까지 갔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자꾸 좀 외면당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코스피 2050선 넘었습니다. 아이고. 자, 이런 차이나 디스카운트 상당히 좀 불안해요.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중국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식을 좀 약간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거래소나 금융시장이 글로벌화 돼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든 거래소든 저희든 다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사기는 어렵고 조금 이 실적은 굉장히 좋으니까 다들 실적은 좋고 조금 그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실적을 믿고 투자를 해볼 법도 하고 하지만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언어의 문제, 제도 차이의 문제, 인식의 차이의 문제.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인 투자자라 그러면 조금 좀 시간을 갖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거래소와 이런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을 본 뒤에 투자 좋을 것 같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실적을 믿고 한번 배팅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국 원양자원 뭐 실적 좋고 뭐 성장성 좋다 맞췄는데 이상하게 좀 유상증자를 계획하다가 결국은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취소하고선 주가도 급락을 했고 그럴 때 사면 또 실적을 바탕으로 또 금방 또 회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락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고성도 뭐 대단한 거죠. 이건 감사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은 공정공시로 나온 숫자들인데요. 매출액 3천억에 영업이익 900억, 거의 1,000억 가깝죠. 영업이익률 29.21%. 뭐 아까 한국 기업들에 비하면 이 이익률이 제조업체들은 한 10%만 돼도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는데 30%는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믿고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확 급락해버리면 그때 한번 살짝 이제 좀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중국 고성도 그런 기회가 한번 올까요? 어떻습니까? 시크릿머니 또 종별자 껴서 한번 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싱가포르 원 주식하고 여기 현재 주식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싱가포르 현재에서 0.19 싱가포르 달러 19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원 주식 20주와 한국 주식이 이제 거래가 되는데 한 800원 정도의 환율이거든요. 4,000원이 좀 안 됩니다. 3,900원, 800원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0.19 싱가포르 달러라면.
지금 한국보다 원 주식이 좀 싼 상황이니까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승현 기자와 함께한 시크릿 머니 시간입니다. 주말 뭐 좋은 계획 있나요? 아이들하고 캠핑 가려고. 네. 자, 잘 보내십시오. 네. 자,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